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 전에 꿀 한 스푼이라는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단순한 습관이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그리고 아침 공복 꿀물, 기침과 가래, 위장 불편, 염증과 관절 통증까지 꿀과 관련된 다양한 건강 이야기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또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꿀 레시피 5가지와 진짜 꿀을 고르는 팁, 그리고 보관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꿀, 왜 특별할까? 꿀은 사실 대부분이 당분입니다. 포도당과 과당, 그리고 물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한 큰술만 먹어도 60칼로리가 넘습니다. 영양 보충제라기보다 달콤한 당 성분이 추가되는 식품이에요. 그런데도 꿀이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꿀은 낮은 수분 함량과 산성 성질 덕분에 세균이 잘 자라지 못하고 버리 꿀을 만들 때 생기는 효소 작용으로 과산화수소가 생성되면서 항균 효과가 나타나죠. 또 어떤 품종에서는 메틸글라이옥살 같은 성분이 추가로 들어있어 항염 작용이 강화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꿀은 단순한 당이 아니라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천연의 보존식품이자 치유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꿀을 먹을 때 꼭 알아야 할 점. 먼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만 12개월 미만 아기에게는 꿀을 먹이면 안 됩니다. 드물게 보툴리눔 포자가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아이의 면역 체계가 아직 약하기 때문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꿀도 결국은 당분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섭취량을 꼭 제한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전체 열량의 10% 미만, 가능하면 5% 미만으로 추가당을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치아 건강입니다. 꿀은 항균성이 있지만 결국 달콤한 당이라 충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취침 직전에 섭취했다면 반드시 물로 헹구고 양치까지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알레르기입니다. 벌, 프로폴리스, 꽃가루에 민감한 분들은 꿀 섭취 후 두드러기나 호흡, 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잠들기 전 꿀 한 스푼. 자기 전에 꿀 한 스푼은 특히 밤에 기침이 잦거나 목이 칼칼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꿀을 잠들기 전에 조금 섭취하면 기침, 빈도와 수면 방해 요소가 줄어드는 효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물론 꿀이 직접 수면제를 대신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목을 부드럽게 코팅해주고 기침을 완화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취침 30분 전 꿀 한 작은 술을 그대로 삼키거나 따뜻한 물이나 허브티에 타서 천천히 마셔보세요. 기침과 가래 완화. 밤에 목이 따갑고 기침이 멈추지 않을 때는 꿀이 작은 구급약처럼 쓰일 수 있습니다. 혀 밑에 잠시 머금었다가 삼키면 꿀의 점성이 목을 감싸주면서 진정 효과를 줍니다. 따뜻한 차에 타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꿀은 약이 아니라 보조적인 식품이니 기침이 오래 지속된다면 꼭 원인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위장과 소화를 편하게. 꿀은 위장에도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식도나 위 점막을 코팅해주는 느낌을 주어 속쓰림이나 더부룩함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생강과 함께 마시면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생강은 메스꺼움 완화에 근거가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따뜻한 생강차에 꿀을 섞어 마시면 속을 편안하게 다스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염증과 관절 통증. 꿀에는 항산화 성분이 있어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효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관절염이 완전히 나아진다고 생각하는 건 지나친 기대입니다. 꿀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단, 체중 관리, 운동과 의료적인 치료가 함께 이루어질 때 꿀의 효과가 더해질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침 공복 꿀물. 아침에 일어나 공복에 꿀물을 마시는 습관은 수분을 보충하면서 가볍게 에너지를 더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꿀은 결국 당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당뇨나 공복 혈당에 문제가 있다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섭취한다면 작은 술 한 번, 하루 총당 섭취량 안에서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꿀의 혈당 지수는 종류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데 낮은 것은 30대, 높은 것은 80대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설탕보다 낫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꿀 레시피 5가지. 실생활에서 활용하기 좋은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첫째, 취침 전 생강꿀차입니다. 생강 몇 조각을 뜨거운 물에 우리고 미지근해졌을 때 꿀을 타서 마시면 목을 진정시키고 위장도 편안하게 해줍니다. 둘째, 레몬 꿀절임입니다. 슬라이스한 레몬에 꿀을 듬뿍 부어 냉장 보관해 두면 차로도 즐길 수 있고 탄산수에 넣어 상큼한 음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계피꿀차입니다. 계피는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있지만 특히 카시아 계피는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성분이 많으므로 실론 계피를 소량만 사용하세요. 넷째, 양파꿀청입니다. 잘게 썬 양파와 꿀을 유리병에 담아두면 즙이 우러나오는데 이 즙을 한두 스푼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면 목과 기침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옥시멜이라고 불리는 사과 식초와 꿀 음료입니다. 사과 식초와 꿀을 물에 희석해 마시면 상쾌하고 입맛을 돋우는데 꼭 충분히 희석해서 치아부식 위험을 줄이고 마신 뒤 물로 헹궈주세요. 식용꿀과 의료용 꿀. 간혹 상처에 꿀을 바른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멸균 처리된 의료용 꿀이 화상이나 만성 상처에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식용꿀을 그대로 상처에 바르는 건 권장되지 않습니다. 집에서는 드시기만 하세요. 꿀 보관과 가열. 꿀은 실온에서 직사광선을 피하고 뚜껑을 잘 닫아 보관하면 오래 갑니다. 냉장 보관하면 오히려 빨리 굳어버려요. 만약 꿀이 굳었다면 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정화 현상입니다. 미지근한 물에 중탕하면 다시 부드럽게 녹습니다. 전자레인지에 과열하는 건 피하세요. 꿀의 효소와 향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죠. 디톡스에 대한 오해. 꿀이 몸속 독소를 다 빼준다는 표현은 과장입니다. 우리 몸은 간과 신장이 스스로 해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꿀은 해독제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식단 속에서 적당히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단맛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꿀을 고를까? 목을 부드럽게 하는 효과는 대부분의 꿀이 비슷합니다. 항산화 성분을 조금 더 원한다면 색이 짙은 꿀을 고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메밀꿀은 폴리페놀 함량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누카 꿀은 UMF나 MGO 등급을 품질 지표로 삼지만 일상적으로 먹을 땐 등급보다 섭취량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기 전 꿀 한 스푼은 밤의 기침과 목 불편을 완화해주고 아침 공복 꿀물은 수분과 에너지를 보충해 하루를 부드럽게 시작하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꿀도 당분이므로 반드시 적당히 그리고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꾸준히 섭취하면서 몸이 조금씩 달라지는 변화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평소 활용하는 꿀 레시피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